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 시장 며칠간의 짧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중인데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은 다시 16,000 스닥 직전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1.7% 증가했네요. 이건 시장 예측보다 조금 높은 수치고 여전히 소비 심리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억제될 것이라고 보던 시장의 걱정이 조금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S&P 기업의 90% 이상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중 80% 이상이 시장 기대보다 나은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는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안심하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두 개의 섹터 메타버스와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에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루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루시드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로 어제는 4% 상승해서 1,05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94만 주가량을 추가 매도했는데요. 이로써 약 82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팔기로 한 1,700만 주의 거의 절반 가까이 매도를 한 게 되는데요.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100만 주 가까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단기 급락에 대한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지금까지 팔았던 그만큼의 주식을 더 매도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변동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모두가 일론 머스크가 1,700만 주 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1,700만 주를 꽉 채워서 다 팔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200만 주 정도만 팔고 나서 이제는 더 안 팔 거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고 느긋하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일론 머스크의 매도 압력이 조금만 약해져도 어제보다 더 강력한 매수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전기차 주식이죠. 바로 루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3주 정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거의 30%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써 전체 자동차 회사 중 시가총액 8위가 되었습니다. 이미 루시드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한번 올렸었기 때문에 루시드가 뭐 하는 회사이고 어떤 차를 만드는 회사인지 같은 기본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루시드의 현재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리비안, 테슬라 등과 비교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점검하자면 루시드는 이번 10월 말부터 에어드림 에디션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존에 13,000대 정도였던 예약 건수가 17,000건까지 증가를 했고 약 13억 달러의 매출에 해당하는 예약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평균 판매 가격으로 치면 76,500달러 정도가 됩니다. 또한 2022년까지 2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고 2023에서 4년 정도까지는 9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라는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 2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부족과 물류 지연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지했고요. 또 내년에는 더 저렴한 버전의 루시드 에어를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시드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가장 고급 차량을 먼저 출시하고 그걸 통해 관심과 팬을 끌어모으고 이후에 점점 엔트리 차량으로 고객층을 넓혀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루시드의 평균 목표 주가는 43달러인데요. 현재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고 루시드가 발표한 생산 계획을 베이스로 해서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내년에 2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중 90% 정도인 18,000대가 인도된다고 할 때 2022년 매출은 14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만 대가 채 안 되는 판매량에서는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인해서 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2023년까지는 루시드가 적자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매출 기준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겠죠. 루시드의 2022년 매출 기준 현재 주가, 그러니까 PSR은 약 62.4배가 되겠습니다. 루시드는 2030년까지 이 2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50만 대로 늘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간 복합 성장률은 48%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30년에 50만 대를 생산해서 여전히 전기차는 2030년에도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48만 대 정도를 인도 가능하다고 예측해 봤을 때 향후 루시드도 점점 저렴한 버전의 차량을 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판매 가격은 지금보다 10% 정도 낮은 7만 불 정도로 잡고요. 이 경우 매출은 33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30년 이익 대비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테슬라가 50만 대를 팔았던 2020년 당시에 논갭 기준 순이익률이 8.4%였는데요. 루시드는 조금 더 고가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9% 정도로 잡아주면 루시드의 2030년 순이익은 약 3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2030년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는 PER 약 3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루시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리비안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리비안은 상장 이후 정말 매일 주가가 오르고 있죠. 상장 직후에 전체 자동차 회사 중 시가총액 5위를 차지했는데 이후로 주가가 더 올라서 현재는 테슬라, 토요타에 이어서 폭스바겐까지 제치고 시가총액 3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리비안은 불과 며칠 전에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리비안과 루시드, 그리고 참고로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우선 테슬라의 2022년 예상 매출 약 920억 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 그러니까 PSR은 약 11배 정도가 되고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의 복합 성장률은 33%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안은 2022년에는 인도 예상량이 1,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참고가 되지 않고요. 회사가 밝힌 2024년 20만 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출은 약 130억 달러에 2024년 매출 기준 현재 주가 PSR은 1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성장률은 약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시드는 어느 정도일까? 루시드는 2022년 매출 기준 주가는 앞에서 이미 계산을 했죠. 약 62.4배 정도가 되고요.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성장률은 48% 정도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와 루시드는 2022년 기준이고 리비안은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힘들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아까 살펴봤던 연간 평균 성장률을 적용해서 PSR을 맞춰보면요. 테슬라는 매출 대비 주가 약 6.2배, 리비안은 약 11.5배, 루시드는 28.5배가 됩니다. 테슬라는 기업 규모부터가 비교가 안 되니까 번외로 치고요.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비슷한 리비안과 루시드만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리비안이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낮지만 미래의 성장률은 루시드가 리비안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30년 기준 리비안과 루시드의 매출이 아닌 순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을 해보자면요. 리비안은 2030년에 100만 대 생산해서 96만 대를 인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판매 가격 6만 달러 적용해서 576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테슬라가 90만 대를 판매하는 올해 순이익률이 약 14% 정도 되는데 루시드는 테슬라와 비교해서 소프트웨어 수익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순이익률은 13% 정도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 경우 순이익은 약 75억 달러 정도가 되고 2030년 순이익 대비 PER은 약 20배 정도가 됩니다. 루시드는 이미 앞에서 계산을 했죠?
2030년 50만 대를 생산해서 그중 48만 대를 인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PER은 약 30배가 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리비안이 2030년 기준 PER은 훨씬 낮지만 루시드가 2030년까지의 성장률이 훨씬 좋고 그 이후로도 리비안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리비안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어떤가요? 제가 직접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제 계산을 믿지 마시고 각자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전망을 지금 제가 한 방법을 참고로 하셔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직접 계산해 보신 후 리스크와 보상을 모두 고려해서 훌륭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 비싸고 어떤 기업이 싸다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하시던 그냥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투기에 불과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계산은 직접 해본 후에 투자를 해야지만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